네, 뉴트라이트 대표적인 슬로건 중에 하나가 철학은 지키고 과학은 나아갑니다라는 대표적인 슬로건이 있는데요. 딱 이 제품에 맞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존에 우리 리더 여러분들의 가장 사랑받았던 비타민 C 제품이죠. 아세로라 C 제품의 철학은 지키면서 기술을 일진보시킨 제품이 바로 올데이 비타민 C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올데이 비타민 C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더불어서 이 비타민 C의 기능성에 대해서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비타민 C를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만큼 잘 섭취하고 있는지, 또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비타민 C 섭취를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C는 모든 비타민 중에서 가장 먼저 그 가치가 입증된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뭐 화학적인 구조가 밝혀진 것은 1900년대 초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가치가 밝혀진 시점은 1700년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1700년은 어떤 시대였냐면 뭐 대항해 시대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대항해 시대. 대륙 간의 이동을 위해서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대륙 발견을 위해서 배를 타고 계속적으로 활동을 했던 시점이죠. 이 시점에서 왜 비타민 C가 그 가치가 밝혀졌냐면 대항 시대 선원들이 있잖아요. 장기간 이 항해를 하다 보면 이 괴혈병이 많이 발생하고 그 괴혈병을 막는 과정에서 레몬이나 라임 주스를 활용하면서 비타민 C의 가치가 하나하나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가치가 발전해서 지금의 모습에 이르게 됐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괴혈병이라 그러면 요즘에 있을까요? 영양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강의를 하실 때 요즘엔 괴혈병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괴혈병이란 무엇일까요? 피가 나는 게 괴혈병이잖아요. 왜 피가 나? 콜라겐 합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 사이에서 피가 나는 겁니다. 대표적인 잇몸에서 피가 많이 나게 되죠. 괴혈병은 사라졌는데 여기 계신 많은 리더 여러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소비자분들 중에서 잇몸에 피가 나는 분이 없을까요, 과연? 있어요, 있어요. 괴혈병이라는 무서운 질병은 잘 나타나지는 않지만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콜라겐이 잘 합성되지 않으면서 나오는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비타민C 결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괴혈병의 초기 증상은 감사합니다. 네. 어, 네네. 순간 SNL 같은 걸 보는 것 같은 굉장히 무덤덤한 표정으로 이렇게 네, 나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음,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네? 괴혈병 얘기했죠. 괴혈병의 전신 증상, 그 초기 증상은 무기력감입니다. 식욕 부진이에요. 그리고 그 상태가 한 3개월 정도 지속됐을 때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가 많이 발생하고 대표적으로 잇몸에 모세혈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피가 출혈이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괴혈병이라는 증상은 우리 시가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콜라겐 합성이라는 것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은 콜라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타민 C는 그런 콜라겐을 강건하게 결속력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비타민 C가 부족할 경우에 우리 건강에 문제가 야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중요한 영양소 비타민 C는 네, 비타민 C는 네, 네. 네, 큰일 났네. 네. 비타민 C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트렌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기억 속에 제일 먼저 기억났던 시점 1980년대. 그 당시 제가 국민학생, 초등학생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 이 보급형 대중화된 비타민 C가 이제 출시가 됐죠. 그 이전에는 의약품으로 많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아까 그 리더님이 얘기해서 무슨 제품명을 딱 얘기하셨습니다. 레땡땡 제품이 이때 출시가 되면서 저변이 확대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 기억나는 게 동네에서 좀 나간다라는 누나들께서 가방에 하나 정도 꽂고 다녔던 제품이 바로 레땡땡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레땡땡 제품은 지금의 건강기능식품에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파격적인 그 광고 문구를 사용했었어요. 김이 주근깨를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라고 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 저변이 확대가 되고 인식도가 올라가면서 1990년대 정제형 비타민C가 보급되게 됐고요. 2000년대 또 한 번의 비타민C의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비땡땡땡땡 음료가 이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를 그 업계에서는 전쟁의 시기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비땡땡땡땡 제품과 기존의 그 음료형 건강기능식품을 좀 주도하고 있던 박땡땡땡의 치열한 전쟁이 일어났던 시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0년대는 기본적으로 저변이 더욱더 확대되고 안정화되고 보급형 제품들이 주류를 이뤘던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10년도부터 이제 고기능성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정제도 기존과 다르게 함량이 높은 제품들, 또 건강기능식품법이 본격적으로 발의가 되기 시작하면서 기능성 내용들 또 제형들이 하나하나 나오게 됐죠. 이게 우리나라의 비타민C의 모습이었다라면 한국에서 뉴트리라이트는 언제 비타민C를 출시했을까?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 제품을 출시했을까요? 지금 섭취하고 계신 아세로라씨 제품들은 언제일까요? 이거 찾아보려고 제가 굉장히 부단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네. 피트 좀 넘겨주실래요? 네, 네. 아, 꺼져 있나? 네, 네. 자, 저희가 교육부 아카이브를 한번 확인해 왔습니다. 당시에 아마그램이라는 우리 사내 리더 여러분들 비즈니스에 성과를 내는 그 잡지에 매달 맨 뒷장에 교육 공지가 올렸는데요. 2000년 11월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2000년 11월에 교육 공지가 났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출시 세미나가 진행됐고 1월 8일 날, 2001년 1월 8일 날 제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2000년 11월, 12월에 출시 세미나 공지가 났을 때는 제품명이 지금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비타민 C 플러스라는 제품으로 출시가 됐다가 교육은 이렇게 진행했는데 막상 제품이 출시가 됐을 때는 1월 8일에는 아세로라스 제품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가 어떤 시기야?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 2000년대예요. 2000년대 초반이요. 극초반 2001년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지도가 확산된 시점에서 대중화되어 있는 보편적인 즉 저가의 비타민C 제품들이 주류를 잃었던 시점에서 좀 더 기능성이 가미된 고부가의 프리미엄 제품이 이 시기에 출시가 됐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시장에서 보게 되면 아세로라 C 제품은 보통 한 주기 한 10년 정도를 더 빨리 출시가 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뉴트리라이트 한국에서는 2001년도에 출시가 됐지만 우리가 비타민C 역사를 브랜드에서 보게 되면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956년에 비타민C의 원천이라고 얘기하는 아세로라 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뭐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뉴트리라이트는 브라질 우바자라에서 전 세계 가장 큰 축에 들어가는 아세로라 체리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때 연구를 시점으로 해서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비타민C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보시는 화면은 1965년도에 실제로 판매가 됐던 제품이에요. 이 제품 보시게 되면 천연 뉴트라이트 비타민C 레몬 바이오 플라보노이드 분말이라고 나옵니다. 지금 판매가 돼도 저 제품들은 절대로 좀 가치가 낮은 제품이 아니다. 그 당시 좀 파격적인 제품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듯 계속적으로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뉴트라이트는 시의적절하게 새로운 제품들이 하나씩 나오면서 우리 건강은 물론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 비타민C가 연구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가치가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이 영양소에 대한 PPT를 만들면서 교육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자연적으로 접하시는 그 교수님 중에 한 분, 실제로 만나 뵙지는 못했어요, 제가. 네, 특히 비타민C 관련돼서 많이 언급되는 교수님이 있죠. 이왕주 교수님 다들 아시잖아요. 어떤 분은 비타민C의 신봉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비타민C의 선구자라고 얘기를 하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이 비타민C에 대해서 이런 언급을 하셨습니다. 비타민C라는 영양소는 가장 가격이 저렴한 보약 중에 보약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부분에 우리 신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라는 의미이겠죠. 그럼 비타민C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SCI급 논문으로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즘 트렌드에 맞게. 기본적으로 비타민C라는 영양소는 항산화 기능이 가장 대표적이겠죠. 호흡의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유해산소로부터 내 몸을 지켜주는 데 도움이 된다.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항산화 기능. 그리고 몇 년 전에 비타민C가 좀 더
이 시장 성장률이 도드라졌습니다. 전 세계적인 이슈가 있었죠. 그로 인해서 면역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도움이 되는 것을 많이 연구를 했고요. 또 전통적으로 미용적인 측면에서 콜라겐을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콜라겐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그리고 최근 들어서 비타민 C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활용되는 이유는 저 피로 회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항산화 기능이라는 것은 저희가 뉴트라이트 제품 교육을 할 때마다 항상 얘기 드리는 부분이에요. 항산화라는 것은 어떤 물질을 막아주는 역할이죠. 활성산소, 뭐 유해산소, 프리라디칼이라고 하는 인자들을 막아줍니다. 그럼 이런 인자들은 언제 발생이 될까요? 그렇죠. 호흡할 때, 숨을 쉬는 유해산소를 발생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기 그 순간까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세포는 일을 하게 되고요. 그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해산소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동차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 운동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연소를 할 때, 휘발유를 연소할 때 매연이 나오는 거랑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그냥 호흡을 많이 하시는 분들, 호흡을 언제 많이 해요? 그 운동할 때. 또 언제 많이 해요? 화났을 때. 화나셨나요? 또 언제 많이 할까요? 스트레스 받을 때. 또 언제 많이 할까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밥 많이 먹을 때. 네, 네. 소식하면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소식하면 건강해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이 먹게 되면 그만큼 대사량이 올라가게 되고 대사량이 올라가게 되면 유해산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생활 속에서 발생시키는 유해산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게 되고 또 DNA를 공격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가속 노화가 촉진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또래의 분들에 비해서 나이가 좀 더 많이 들었어.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내가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내가 식사량이 많나? 비만인가?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그 부분에서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대사속도입니다. 유해산소가 그만큼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유해산소로부터 내 몸을 지켜주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적인 영양소, 항산화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C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헌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산화 영양소 중에서 독성이 가장 낮은 이라는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게 우리가 사람에게 발생하는 질병의 90% 정도는 바로 유해산소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 항산화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비타민 C는 앞서 제가 괴혈병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얘기 드렸는데요. 이 콜라겐 합성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이 단백질이 완전히 다 분해가 됩니다. 어떤 형태로? 아미노산 형태로. 그리고 그 분해된 아미노산들이 소장을 타고 흡수가 된 이후에 재조합하면서 신체 특정 물질로 변화가 되게 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물질이 바로 콜라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콜라겐 합성에 있어서 기본적인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C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아무리 많이 섭취한다라고 하더라도 콜라겐 제품들 좋아하시잖아요. 트루콜라겐. 트루콜라겐 아무리 많이 섭취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비타민 C가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섭취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콜라겐이 우리 신체에서 어느 부분에 활용이 돼? 지금 보시는 부분에 활용이 됩니다. 치아, 뼈, 근육, 모발, 눈, 신체 거의 대부분 구성물질, 구조물질을 그러니까 비타민 C가 콜라겐 합성함으로써 도와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장업계, 화장품 업계에서 비타민 C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피부의 진피층이 콜라겐과 엘라스틴 그리고 히알루론산을 기반으로 한 수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결론적으로 피부를 구성하는 이 구조층이 콜라겐이에요. 이 콜라겐을 적절하게 섭취하고 구조가 만들어져야지만 피부의 탄력성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비타민C가 장업계에서 화장품 업계에서 많이 사랑을 받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C를 섭취하지 않으면 콜라겐이 우리가 흡수를 하잖아요. 쪼개진 상태에서. 그럼 프로콜라겐 형태로 유지가 됩니다. 프로콜라겐. 프로콜라겐이라는 것은 콜라겐의 정구체를 의미해요.
이 프로콜라겐 세 가닥이 한 가닥으로 싹 꽈리를 털어줘야지만 탄력성을 유지할 수가 있고 그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C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여성분들은 철분 섭취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잖아요. 어떤 형태의 철분제가 중요합니다.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 철분의 흡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 역시도 바로 비타민 C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 비타민 C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지를 할 수 있지만 또 하나 또 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아, 비타민 C와 잘 궁합이 맞는 영양소가 어떤 건지 알 수가 있겠죠. 아, 단백질을 섭취할 때는, 콜라겐을 섭취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기질을 섭취할 때는 비타민 C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또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언급이 되는 부분이요. 피로 회복이라는 부분.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부분, 면역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비타민 C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 부분에 관여하는 신체 기관을 우리가 부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신. 부신에서는 크게 두 가지 물질이 분비가 돼요. 대표적으로 코르티졸이라는 스트레스 물질, 스트레스 대응 물질이 있죠. 또 뉴로트랜스미터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물질을 만듦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게 바로 비타민 C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스트레스 하에서 누구나 코르티졸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코르티졸이 생성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에너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좀 더 높이기 위해서예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 몸을 피해야 되거든요, 본능적으로. 그 피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분비하기 위해 코르티졸이라는 것이 생성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리더님은 다 저를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일부는 또 화면을 바라보고 계시고 저 뒤에서 지금 네, 칼을 든 강도가 들어왔어. 칼을 든 강도가 아주 무서운 테러범이 들어왔어요. 그럼 리더님은 다 저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순간적으로 굉장히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리더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달려가서 그 테러범을 잡을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리더님들을 위해서 이 몸을 날려서 그 테러범을 잡는 사람입니다. 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 그럼 그 테러범을 받기 위해서 신체에 근육적으로 순식간에 혈액을 몰아줘야 돼요. 모든 에너지를 몰아줘야 돼요. 그때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게 바로 코티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티졸. 그래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항상 긴장된 상태라고 얘기를 하죠. 장기간 그 상태가 유지가 되면 신체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코티졸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물질 중에 하나가 비타민 C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 그런 이유 때문에 비타민 C의 소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전 지금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왜? 리더님들의 표정이 좋지 않거든요. 시작한 지 한 10분 정도 됐는데 한 3분 정도 하품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시작한 지 몇 분 됐다고 벌써 하품을 하십니까? 왜 그러지? 막 머릿속에서 생각을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할 수 있을까 말을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하품하시는 분은 10분 만에 하품하시는 건 제 책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저께 잠을 못 주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비타민 C가 계속적으로 소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부신에서는 뉴로트랜스미터라는 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신경전달 물질. 그 물질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냐면 에너지 대사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먹은 밥, 식사, 에너지원들을 대사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바로 면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도움이 됩니다. 사실 신경전달 물질, 뉴로트랜스미터는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물질들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저 부신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죠. 그 부신에서 만들어지는 뉴로트랜스미터에 의해서 피로도가 낮아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로 비타민 C가 그 역할을 수행해요. 최근 들어서 비타민 C라고 얘기하면 많은 분들께서 피로 회복을 많이 언급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비타민 C의 영양학적 가치가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계속적으로 비타민 C를 찾아주시는 거고요.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업계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와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C가 시장을 이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비타민 C는 우리나라에서 인지도가 가장 높은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비타민 아세요? 도를 아세요처럼 비타민 아세요라고 얘기하면 그 소비자가 가장 먼저 언급하는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C일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비타민 C가 알려진 만큼 섭취율이 적절하냐라고 했을 때 비타민 C는 영양소 중에서 가장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는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74.8% 정도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평균 섭취량 미만 섭취를 하고 있다. 하루 75mg 미만으로 섭취를 하고 있어요. 권장 섭취량은 100mg입니다. 일반적으로 권장 섭취량이라는 것은 영양학계에서는 네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최소량으로 섭취해줘야 되는 양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 낮은 기준인 평균 섭취량 미만으로 섭취하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많이 알려져 있어. 제품도 많아. 지금 나가시면서 마트에 가셔도 비타민C 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부족할까? 그 부분 하나하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 한번 풀어볼게요. 넘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춤을 춰야지 넘기는 게 암호가 있는 건가? 네. 비타민C를 섭취하실 때 선택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많이 선택하시나요? 요즘에 리더분들께서 또는 소비자분들께서 질문을 받으시나요? 이 부분으로 많이 좀 질문을 받지 않으신가요? 요즘에 나와 있는 제품들은 섭취량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타깃으로 잡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희 500이야? 너희 200이야? 우린 1000이야. 1500이야. 2000이야. 높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이제 살짝 넘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야, 섭취량이 뭐가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흡수율이야. 이게 우리나라 현재 시장입니다. 섭취율과 흡수율의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뉴트라이트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왜? 섭취량과 흡수율을 따라갈 필요는 없거든요. 정확한 백데이터가 있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것은 바로 체내 이용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혈중 농도입니다. 아무리 높게 섭취해도 또 흡수율이 높아도 결과적으로 높은 섭취량의 비타민C를 섭취하는 이유, 흡수율이 높은 비타민C를 섭취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내 신체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농도가 유지가 되기 위한 방법론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섭취량과 흡수율보다는 이 부분을 중요시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섭취한 비타민C가 과연 어느 정도일 때, 어느 정도 신체에 유지가 됐을 때 적정한지 그거를 이제 리더님께서 인식해 주시고 제품을 섭취하시면서 활용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적절한 체내 비타민C 수준 문헌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이런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플라스마라고 나와 있는 혈중 농도, 정확히는 혈장 농도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신체 비타민C의 혈중 농도 적절한 시점은 50에서 80 마이크로몰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얼마를 먹든 상관없어. 기본적으로 50에서 70 또는 80 정도의 그 사이에 혈중 농도를 유지했을 때 당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단위가 마이크로몰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체에 구성되어 있는 기관들을 보게 되면 참 신기하게도 혈중의 농도보다 더 높은 양의 비타민C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혈중에는 50에서 70 마이크로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각 기관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미리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몰과 미리몰, 마이크로와 미리는 1000배 차이입니다. 1000배 차이. 혈중보다 기관에 더 높은 수준의 비타민C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혈중에서도 중요하겠지만 각각 기관에서 비타민C의 활용도가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뇌에서 비타민C는 어떤 역할을 수행해? 우리가 신경전달 물질을 계속적으로 교신하면서 보내고 받으면서 우리가 기억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람이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 신경전달 물질을 보호해 주는 데 있어서 비타민C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뇌 같은 경우는 보통 2에서 10m몰 정도 신체 기관 중에서 높은 수준의 비타민C 농도가 있습니다. 근데 더 높은 곳이 있어요. 앞서 얘기 드렸던 신장이라는 부분입니다. 시작점이 다릅니다. 4에서 10m몰 정도가 있습니다. 아, 뇌 못지않게 저 부신, 이 부분이죠. 이 부신 앞서서 설명드렸던 4에서 10m몰.
부신에서 비타민C가 그만큼 더 많이 활용되는구나. 비타민C가 왜 부신에서 많이 활용이 돼?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스트레스 대사 하에서 또 에너지와 면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근육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적정성을 위해서 좀 낮은 수준이죠. 다른 기관보다는 0.2에서 0.4mm몰 정도가 활용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비타민C를 섭취할 때 기본적으로 그 섭취량을 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흡수율을 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섭취한 이 비타민C가 좋은 국에 나의 신체 내에서 혈장 농도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지, 혈장 농도가 일차적으로 유지가 돼야지만 기관의 농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를 먼저 따져보시면 좋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럼 실제로 비타민C가 그렇게 중요해? 문헌자료를 보니까 아주 재밌는 문헌자료가 있더라고요. 인지도와 관련되어 있는 비타민C 섭취 정도와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혈중에 비타민C가 적절하게 존재하는 분들과 비타민C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분들을 비교했을 때 기본적으로 기억력, 인지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능력들이 비타민C 섭취 그룹에서 높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헌 자료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한 발짝 더 들어가서 그럼 어느 정도 섭취가 좋은 거야? 혈중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요즘에 제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100짜리도 있고 200짜리도 있고 500짜리도 있고 1000짜리도 있고 2000짜리도 있고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얼마나 잘 흡수가 될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타민C는 낮은 용량일수록 흡수가 잘 됩니다. 한 줄로 들어가니까 문이 하나인데 그래서 이론적으로 봤을 때 3에서 100mg 정도가 80% 정도가 흡수가 되고요. 200mg 정도가 70% 정도가 흡수가 됩니다. 500 같은 경우는 50% 정도. 100, 1000, 2000 보시는 것처럼 요즘 2000 제품이 나오거든요. 16% 이하 정도가 흡수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흡수가 되지 않는 나머지는 어디 가는 거야? 몸 밖으로 배설됩니다. 배변과 함께 배설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00mg이 16% 이하로 흡수된다라는 얘기는 환산해서 보면 몇 mg 정도 될까요? 10%가 200mg이잖아요. 그러니까 약 300mg 정도가 흡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한 번에 섭취할 때 우리 신체에서 기본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그 양은 내가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비용을 더 들여서 많이 섭취해도 저 정도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딱 저 정도의 수준. 그렇다면 각 수준별로 봤을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얘기 드리는 게 혈중 농도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 혈중 농도는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을까를 한번 보게 되면 좋아, 흡수율이 가장 높은 100mg 이하로 섭취하겠어 라고 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0mg 섭취하게 되면 당연히 비타민C 결핍이 되겠죠. 혈중의 농도가 50에서 80 정도가 적정한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에서 20 마이크로몰 정도가 유지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야, 먹지 않는데 왜 비타민C가 혈중에 유지가 되지? 낮은 수준이지만 일상적인 식생활 속에서 비타민C를 조금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난 100mg 이하로 섭취할 거야. 흡수율이 80% 이상이라며. 봤더니 40에서 50 정도 마이크로몰 정도의 혈중 농도가 유지가 된다. 최소한의 어느 건강은 지킬 수 있지만 최적의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죠. 200mg을 섭취했을 때 70에서 80 마이크로몰 정도가 유지가 되면서 신체 건강에 최근접한 범위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400mg 이상을 섭취하게 되면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큰 차이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적절한 비타민C의 섭취 이 양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문헌자료를 보게 되면 문헌자료라는 것이 참 재밌어요. 하나의 포커스만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것만 보게 되면 또 단편적인 부분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 야, 그러면 난 하루에 200mg 섭취하면 딱이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또 문헌자료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세상에 200mg 섭취해가지고 모든 게 다 해결되면 베스트하죠. 근데 그런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통 비타민C라는 것이 극수용성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십니다. 일정량이 넘어가게 되면 흡수도 잘 되지 않고 몸 밖으로 배설되지만 그 좁은 문을 타고 내 몸에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내 몸에서 일정 수준 혈중의 농도를 유지시켜 주지만 그게 평생 가는 게 아니라 평생이 아니라 하루 가는 게 아니라
정점에 이르는 시간이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그 이후에 급속도로 떨어진다.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럼 우리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그만큼 비타민C의 활용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이 분할 섭취할 것을 권장드릴 수밖에 없겠죠. 아세로라씨라는 제품이 1회 섭취 기준으로 했을 때 200mg이에요. 200mg. 그리고 하루 3번 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을까? 바로 이러한 연구 자료를 기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적절하게 흡수가 되면서 혈중 농도로 지킬 수 있는 양이 200이야.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분할해서 섭취했을 때 일반적인 분들이 기본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이야. 그래서 1일 3회 섭취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 드렸던 부분이죠. 비타민C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7명이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어. 그 부족한 정도가 권장 섭취량이 기준이 아니라 평균 필요량 미만으로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어.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앞서도 얘기 드렸듯이 나가시면 비타민C는 되게 많아요. 마트에서도 비타민C 찾을 수 있어요. 사탕형으로 된 것도 찾을 수 있고 아이스크림으로도 찾을 수 있고 젤리도 찾을 수 있고 환타 같은 것도 찾을 수 있어요. 비타민C가 많이 들어가 있다고 표시는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비타민C가 부족해? 비타민C는 이화학적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타민C의 이화학적 특성을 보게 되면 일단 산소와 염기, 금속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산에 접촉하게 되면 염기에 접촉하게 되면 금속에 접촉하게 되면 얘의 특성이에요. 비타민C의 특성이. 비타민C의 특성은 산화 환원을 아주 좋아하는 아이예요. 베푸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항산화 영양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변에 뭔가 가진 것 없는 친구가 나오게 되면 자기 것을 하나 덜어주는 아이입니다. 비타민C가 그런 아이예요. 주변에 전자가 부족해? 그럼 내 거 갖고 가라는 애예요. 그래서 항상 이화학적인 특성을 보게 되면 부족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식생활 통해서 섭취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조리 시 열에 의해서도 굉장히 취약합니다. 채소에 비타민C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52에서 82% 정도가 조리 시 비타민C가 다 파괴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지도가 높아서 많이 섭취할 것 같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섭취하기 힘든 영양소 중에 하나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게 되죠. 업계에서는 굉장히 좋아라 하는 제품이에요. 설명을 해주지 않아도 소비자분들께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의 취향을 맞추기 위해서 다양한 제형들이 나오게 됩니다. 제형과 캡슐, 젤리, 분말, 액상 제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소비자분들이 이제 비타민C의 가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여기 우리는 섭취량이 높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영양소 한 번에 2000mg 섭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다 맛까지 더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싹싹싹싹 낚시를 하는 거죠. 이런 시장 속에서 뉴트라이트는 새로운 형태의 제품들을 출시하게 됐는데요. 기존 제품들을 일컬어 우리가 속방형 정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타민C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게 섭취한 이후에 이 극수용성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흡수되고 몸 밖으로 배설된다. 흡수되더라도 빠르게 소실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특징이 속방형 제제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몸에 들어오면 그냥 확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속방형 제제. 우리 붕해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세로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들어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실온에 놔둬도 가만히 놔둬도 한 45분 정도 되면 그냥 확 풀어져 버려요. 이게 붕해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속방형 제제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야. 빠르게 기능성 성분을 방출하게 되면서 그 기능성 성분이 신체에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빠르게 그 기능을 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중 농도 변화가 빠르게 올라가죠. 근데 빠르게 올라가면 빠르게 떨어지는 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순간적으로 내 몸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빠르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약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 제약사항이 바로 섭취 빈도입니다.
저 그래프를 계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떨어지는 시점에서 또 섭취해줘야 되고 또 섭취해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게 속방형 제재의 특징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 그래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60분 이내에 정점의 용출률을 나타내는 거. 그러면 지속성 정제는 어떤 거야? 지속성 정제. 지속성 정제는 붕괴 자체가 잘 되지 않아요. 이게 확 풀어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풀어집니다. 아세로라 C 제품과 지속성 정제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물에다가 담고 이렇게 보잖아요. 이건 다 녹았는데 1시간 지나도 이건 변화가 없습니다. 티가 나지 않습니다. 서서히 붕해가 되면서 그 안에 있는 기능성 성분이 용출돼 나오기 때문에 그 기능이 비교적 오래 유지가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섭취 빈도가 속방형 정제에 비해서 낮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기능성이 지속된다는 얘기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불편함이 낮습니다. 불편함이 낮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샘플을 많이 섭취해요.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들을 이렇게 구매를 해가지고 우리 제품과의 가치를 보기 위해서 많이 섭취합니다. 한국아메이에서 출시가 된 뉴트라이트 제품들도 제가 몇 개월 전에 다 섭취해 보거든요. 뉴트라이트 제품들도. 그 섭취하는 제품 제가 전에 얘기 드렸나요? 10개를 섭취하면 그 중에 9개는 출시가 되지 않아요. 한 개만 출시가 됩니다. 그 9개는 그냥 테스트용으로 그냥 절 먹인 거죠. 네, 아무튼 뭐 그런데요. 네. 그래서 비타민C 제품들을 섭취하게 되면 요즘에 그 1000mg 이상짜리 제 몸에 그 좀 약한 부분인가 제가 위가 좀 약한가 봐요. 1000mg이나 1500, 2000짜리 먹으면 속이 그렇게 쓰려요. 정제되어 있는 비타민C 섭취하게 되면. 그런데 지속성 정제 같은 경우는 그 기능성 성분이 서서히 용출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비타민C를 섭취하고자 했을 때 속이 불편하셨던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아세로라 C 제품이 그 부분에 있어서도 보완이 됐던 제품이에요. 아세로라 C 제품 같은 경우는 라벨을 보게 되면 생뚱맞은 원료가 하나 포함이 되어 있어요. 굴껍질 분말이라는 분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외에 들어가 있어. 일반적으로 비타민C가 너무 급격하게 풀어지게 되면 속쓰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프리미엄급 제품에서는 칼슘이나 마그네슘 등의 그 급원이 되는 원료가 같이 포함이 돼 있어서 그 속쓰림을 낮춰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세로라스 제품도 설계됐을 때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프리미엄급 설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속성 정제는 그래프가 틀리죠. 서서히 지속 용출됩니다. 사실 이 지속성 이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저기 SR이라고 있어요. 지속성 정제는 SR, ER, 뭐 CR, OROS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번에 출시가 되는 거는 SR 형태예요. SR 형태. 제가 구태여 이 얘기 드리는 것은 본사에는 ER 형태까지도 발전이 되었어요. ER 형태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그냥 한 정제가 서서히 녹는 거잖아요. 근데 ER 정제 같은 경우는 한 정제에 한쪽은 속방형이고 한쪽은 지속성이에요. 그 영양소 중에서 비타민 B군 같은 경우, 비타민 B1 같은 경우가 빠르게 내 몸의 에너지 대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양소잖아요. 그건 속방형으로 눕는다는 거죠. 한 정제, 한쪽 면에. 그리고 빠르게 흡수가 돼요. 그런데 다른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천천히 녹으면서 지속적으로 내 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다친형 저런 지속성 정제도 본사에서는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법적 제약이 있어가지고 어, 출시시키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렇듯 이 지속성 정제와 관련되어 있는 연구도 꾸준히 오래전부터 지속되었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함이고요. 이 지속성 정제는 우리나라에서 뭐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지만 의약품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됐던 그런 기술이에요. 의약품 명칭으로는 서방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서방정, 서방정. 전 서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의료관리기 구매를 고민 중이신가요? 하지만 놓을 자리도 마땅치 않고 가격도 부담되죠? 매일 쌓이는 냄새엔 더욱 간편하고 확실한 솔루션이 있어요. 페브리즈로 오늘 쌓인 냄새 오늘 리셋. 페브리즈. 서방. 왜 익숙하냐면
저희 그 와이프의 그 집안 쪽에 사위가 8명이 있어요. 사위가 8명인데 참 신기하게 그 사위의 성이 다 달라요. 그 중에서는 서서방이죠. 서서방이죠. 근데 이게 서서방이라고 부르면 좀 이렇게 불편하신가 봐요. 일본에 계신 형님께서 그래서 야, 무슨 서서방이라 그래 그냥 서방이라 부르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방이라는 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아무튼 서방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방정 이 서방정이 기술이 활용된 약들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약들이에요. 공통점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알츠하이머, 만성통증 완화제, 협심증 치료제. 순간적으로 그 기능이 용출돼서 내 몸에 도움이 되는 약들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 몸에 도움이 돼야 되는 약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약들에게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기술이 서방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출이 어떻게 다른데 보시면 이게 일반적으로 속방형 정제 노란색이고요. 이게 지속성 정제 서방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래프는 케토프로펜이라는 의약품의 그래프입니다. 케토프로펜은 진통제입니다. 진통제. 리더 여러분들도 익숙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무슨 뭐를 캐내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는 그거죠. 네. 근데 이 진통제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이 진통제라는 게 한 번에 혈중 농도가 치고 올라가게 되면 사람이 멍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 혈중 농도가 올라가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면 급하게 떨어진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내 다리는 걸어 다닐 때 낮 시간 동안 8시간 동안 아픈데 한 10분 안 아프고 또 아파져. 그럼 그게 가치가 있을까?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성 정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통증을 안전한 범위 내에서 경감시켜 주는데 기본적으로 활용이 된다. 그게 바로 지속성 정제, 의약품에서 서방정 정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서방정의 건강기능식품 명칭이 지속성 제품입니다. 작년에 법이 시행이 됐어요. 이제 비타민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수용성 비타민이죠. 비타민 C와 비타민 B군의 기술을 활용하십시오라고 법적 제약이 풀렸습니다. 지속성 정제. 영어로는 여기 보시면 long acting, 오래갑니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저 용출 규격을 보면 참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1시간 정도가 지나게 되면 규격상 21% 정도의 기능성 성분이 용출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4시간 정도 지났을 때 50% 정도의 비타민C가 용출돼 나옵니다. 이게 어떤 얘기일까? 뒤에 설명드릴 올데이 비타민C 제품에 들어가 있는 비타민C 양은 515mg입니다. 영양소 기준치 대비 하루 섭취 기준으로 했을 때 515%예요. 섭취한 이후에 4시간 정도 지났을 때 그 반인 200 간단하게 그냥 200 네, 250 정도는 흡수가 되고 나머지 250은 나머지 4시간을 위해서 아직 흡수가 되기 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또 서방정의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앞서 서서히 용출돼 나오기 때문에 서서히 흡수가 된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앞서 비타민 C의 용량별 흡수율을 얘기 들었죠. 가장 흡수가 잘 됐던 집단이 함량이 낮은 집단이었습니다. 서서히 용출돼 나가기 때문에 장이라는 좁은 문에서 줄을 맞춰서 발 맞춰서 설설설설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소실되는 양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지속성 정제는 혈중 농도가 급격하게 꺾이면서 부족해질 수 있는 비타민C의 베이스라인을 챙겨주면서 우리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아세루라 C 제품 기술력을 보면서 한번 볼게요. 기술력. 어떤 기술이 적용됐을까? 특수 폴리머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타민C와 폴리머를 혼합해서 같이 타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직타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타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갔을 경우에 이 폴리머 같은 경우는 체액에 접촉하면서
불게 됩니다. 겔 형성이 돼요. 겔이 돼요. 겔 매트릭스가 형성이 되면서 그 겔에 포함되어 있는 주변에 있는 기능성 성분이 용출돼 나옵니다. 이 두 번째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그림이에요. 직타된 정이 신체 내에 들어오게 되면 이 주변부가 체액과 접촉하게 되고 그 부분이 겔화되게 되면서 그 겔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성 성분들이 용출돼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안쪽 같은 경우는 체액과 접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형 상태가 유지가 되겠죠. 하지만 신체 내에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존재하면서 내부까지도 겔화가 되게 되면 안에 있는 비타민C 성분이 용출돼 나오는 그런 기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폴리머 매트릭스 기술이 적용된 올데이 비타민C의 기술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아세로라 C 제품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저 문헌 자료는 아세로라 C 제품과 올데이 비타민C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발표된 논문이고요. 보시면 용출 특성 같은 경우에는 45분 이내에 우리 아세로라 C 제품 같은 경우 정제가 싹 용출돼서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00% 용출된다. 하지만 정제 붕해는 90분까지 진행된다. 지속성 비타민C 같은 경우는 8시간 동안 점진적으로 방출이 된다. 1시간이 지났을 때 보게 되면 저 정제와 이 정제에 거의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화면은 잘 나오지 않은데 주변이 뿌연 매트릭스가 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빠르게 용출돼서 내 몸을 지켜주는 제품, 또 천천히 지속적으로 내 몸을 지켜주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래프를 바탕으로 이 두 제품의 섭취 방안에 대해서 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사람마다 각자의 생활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비자분들께서 본인의 패턴에 맞춰서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저는 올데이 비타민C를 섭취할 것을 권장을 해드려요. 그 제품을 통해서 비타민C의 베이스라인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베이스라인을. 근데 그 베이스라인을 지킨다라고 해서 내 몸의 건강에 혈중 비타민C 농도가 유지가 될까?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시의적절하게 즉시 용출형, 속방형 제품을 섭취해 주는 것도 좋겠죠. 뭐 운동을 하시거나 또는 스트레스를 갑자기 많이 받았어. 또 음식을 많이 섭취했어.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때 속방형 제품 섭취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소리가 크시네요. 네. 자, 이 그림만 보면 좀 이해가 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 촬영 직원하고 사무실에서 영상을 하나 준비해 봤어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모습이 어떨까? 8시간 동안 한 9시간 정도 촬영을 했습니다. 한 3번 실패하니까 한 3일이 지나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이 아세로라 C. 이건 실온 상태에서 별도의 물을 가열하지 않고 5시간 됐을 때고요. 6시간 됐을 때고요. 8시간 됐을 때 서서히 안에 있는 비타민C가 용출돼 나오는 것을 사실 저거는 붕해의 장면이에요. 붕해의 장면. 비타민C는 보이지 않아요. 비타민C는 무취무향이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분들께서 가장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 XX를 섭취하고 비타민C를 섭취한 다음에 소변 색깔을 봤더니 노란색이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나요? 그건 비타민 B군이 일반적으로 노란색 색소를 띠기 때문에 그 색깔이고요. 비타민C는 무취무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비타민C는 유지가 되면서 안에 있는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8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우리 신체 내에서 비타민C를 계속적으로 용출해주는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바로 올데이 비타민C 제품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롱 액팅이라고 얘기 드렸죠. 그리고 앞서 얘기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뉴트라이트의 대표적인 슬로건 철학은 지키고 과학은 나아갑니다. 그 부분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도 유지가 되어 있어요. 아세로라 체리 농축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세로라 체리 뭐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체리답게 재배를 했고요. 뉴트라이트답게 재배를 했습니다. 브리딩 시스템, 생산 이력 추적, 500회 이상의 품질 관리를 통해서 뉴트라이트가 추구하는 그런 농법을 바탕으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소들이 자연에 가깝게 최종 제품에 존재하도록 저희가 원료를 수확하고 제품화 시켰습니다. 그 결과 이런 차이점을 볼 수가 있겠죠. 아수라 체리의 우리 지문 분석표 많이 보신 분 계시겠지만 요즘에 합성 비타민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합성이라는 얘기는 없어졌습니다. 법적으로도 못하게 됐고요. 왜 합성이라는 얘기 왜 못하게 될까요? 합성은 뭔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즘에 정제 비타민 C라고 저는 그래서 표현을 하는데 정제 비타민 C의 그 기 원료가 뭘까? 일반적으로 비타민 C라는 것은 당을 전환시키면서 만들어내거든요. 당이. 사람은 신체 내에서 비타민 C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C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강아지 사료에서 비타민 C가 들어가 있는 거 사는 게 가장 바보 같은 짓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아무튼가. 근데 왜 사람은 비타민 C를 신체 내에서 만들어내지 못할까? 동물은 비타민 C를 만들어내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설 중에 하나가 뇌 때문에 그럽니다. 뇌를 진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당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비타민 C가 만들어졌을 때 뇌가 사용할 당이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뇌를 좀 더 활용하기 위해서 사람은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비타민 C를 당에서 전환시키는 것을 그 효소를 차단시켰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튼간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당이 많은 식재료에서 그래서 비타민 C를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당이 많은 식재료가 뭐가 있을까요? 감자, 옥수수.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정제 비타민 C의 기의 원료는 옥수수나 감자입니다. 사람들이 논란이 되죠. 이게 합성이야? 그래서 그런 얘기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제 형태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제된 비타민 C는 일반적으로 자연에서 나온 비타민 C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항상 얘기 드리지만 이성질체라고 해서 오른쪽 왼쪽 오른손 왼손입니다. 구조가 똑같아요. 합치면 그냥 반대 거울상이기 때문에 반대로 되어 있는 것 뿐입니다. 전문가들은 기능적인 차이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뭐냐면 기능은 똑같아. 하지만 나라면 내가 추천하는 제품은 자연에 가까운 원료와 함께 들어가 있는 비타민C를 추천해. 왜? 그게 바로 식물 영양소 때문입니다. 식물 영양소가 어떤 특징이 있어? 식물 영양소라는 것은 비타민C에게 있어서는 상승제 역할을 수행해요. 비타민C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되도록 도와주는 상승제 역할. 또 식물 영양소 그 자체가 또 하나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비타민C 구조 똑같아. 이성질체야. 하지만 자연에 가까운 비타민C가 더 좋아. 왜? 거기는 식물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축물 기반의 비타민C를 많이 섭취하라고 얘기를 하죠. 아세로라 첼이 마찬가지로 지금 다양한 종류의 식물 영양소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프적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이고요. 저 차이가 제품의 가격을 나타내게 됩니다. 제가 그분께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어떻게 얘기 들었냐면 저와 원숭이의 유전적인 동일성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98.2% 정도가 됩니다. 유전적인 차이 1.8% 정도의 차이로 누구는 사람이 됐고 누구는 원숭이가 되고 고릴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납득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연예인 좋아하세요? 남자 연예인 중에서? 남편 빼놓고? 네? 지드래곤? 지드래곤과 저의 유전적인 동일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99.5%? 감사합니다. 사람 간의 유전적인 동일성은 99.9% 동일합니다. 단 0.1%의 차이로
G드로곤이 되는 거고요. 서민구가 되는 겁니다. 그 0.1%의 차이로 인종의 인종의 다름이 나오는 거고요. 피부 색깔의 다름이 나오는 거고요. 머리카락, 뭐 키의 다름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서 보게 되면 그 0.1%의 차이로 누군가는 같은 환경에서 질병이라는 길을 걷게 되는 거고요. 누군가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작은 차이가 굉장히 큰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뉴트리라이트에서 왜 그렇게 기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남들은 미래 과학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있을 때 우리는 기본을 중시합니다. 기본을 중시합니다. 그 기본을 지켜야지만 그 몇 프로의 차이의 갭을 줄이게 됨으로써 좀 더 나은 가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 그래프를 만들어내기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손이 많이 가는 일이거든요. 그냥 원료 사갖고 오면 되는 거거든요. 원료 사갖고 오면 되는 건데 그 길을 걷지 않습니다. 왜? 브랜드의 철학과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 0.1%의 차이가 G드로건과 저를 만들기 때문에 그 차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나비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뉴트라이트는 철학을 중시하고 그 철학을 신념화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번에 새롭게 출시가 되는 올데이 비타민C 역시도 그 철학과 신념을 집요하게 놓아놨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아세로라 C 제품의 기술력을 일진보시킨 제품이라고 제가 얘기 드리는 겁니다. 철학은 그대로. 함량이 높아요. 앞서 얘기 드린 바가 515% 정도의 함량입니다. 515mg이죠. 정리를 해보게 되면 철학과 기술이 좀 나아간 제품, 그리고 고함량 제품, 그리고 뉴트리라이트답게 만든 제품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품의 가치에 있어서는 뉴트리라이트 브랜드가 그 명성에 걸맞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나오는 게 소비자분들께서 많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겠죠. 그래, 새로운 제품 나오면 신차가 나와도 가격이 올리잖아.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좀 많은 고민을 했고, 리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단 기본 사이즈와 패밀리 사이즈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하루 한경 섭취를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 소용량 같은 경우가 2달치가 되는 거고요. 120정이면 4달치 제품입니다. 7만, 네? 그러니까요. 4달치예요. 저기 120정이라고 보면 안 되고 4달치의 저 가격대라는 겁니다. 그럼 한 달에 어느 정도의 가격인지, 뉴트라이트 브랜드와 기술력 그리고 농축물이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 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 제품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경쟁력 있는 제품인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4월 2일 날 출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기존의 아스트라스 제품 계속적으로 판매가 될 예정이 있어요. 계속 얘기 드린 것처럼.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패턴에 따라서 섭취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보다 빠른 항산화 에너지를 느끼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스트라 C 제품을, 지속적으로 비타민 C를 느끼고자 하시는 분들은 올데이 비타민 C를. 근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올데이 비타민 C 그리고 중간중간에 아스트라 C 제품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함께 섭취하게 되면 하루 섭취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일까요? 아스트라 C 같은 경우 600mg이에요. 600mg. 그럼 600%입니다. 600%. 그리고 저게 515mg니까 합치면 1115 네, 1115mg의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계산이 잘 안 되네요. 이과 출신인데. 네. 그때 적정한 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프로모션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용량 제품, 패밀리 사이즈죠. 2개 구매하시게 되면 올데이 비타민C 미니를 증정합니다. 저 미니라고 하니까 미니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40일치입니다. 정확하게는 40일치. 40일치의 미니가 제공되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뉴트라이트 올해 공격적으로 계속 신제품이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다양한 리비전 제품도 나올 제품이 있어요. 3월 2일 날 출시가 된 비전S 제품도
기존 제품과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에 비해서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리더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활용해 주시고 계시고요. 아마 이 제품도 리더님들에게 큰 사랑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향후 2025년 더 많은 제품들이 나올 예정이 있으니까요.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여기 수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강경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스펙은 없어도, 예, 스토리가 있는 여자입니다. 예, 반갑고요. 제가 진짜 멀리서 바라보기만 해도 떨리는 리더님 그룹에 이렇게 서게 돼서 아주 영광입니다. 그리고 또 영광을 돌릴 사람이 또 하나 있죠. 그게 누구냐면 제 남편이에요. 예,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스토리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면 내 어찌 이 자리에 서겠습니까? 예, 그래서 늘 남편이 처음에는 왼수 같았지만, 예, 지금은 아주 감사한 사람입니다. 지금 그 사람은 뭐를 하느냐? 예, 지금 승마하고, 색스폰 불고 와가지고 애완견하고 둘이 아마 소주 한잔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런 남자로 변했어요. 지금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유, 어서 여수같이 이런 걸 알고 와서 내 인생 바꿔줬냐고.